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김돈곤 청양군수가 22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청양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군수는 정책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군수 제도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 시작부터 추진 과정, 향후 방안까지 잘 알고 있는 만큼 책임 있게 정책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군수는 주요 공약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정착과 청양형 생활경제 모델 완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서산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21일 밤 9시 40분쯤 서산시 성현면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20대 근로자가 팔과 얼굴에 2도 화상의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공장 내부 시설을 태우고 3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오는 5월 2일 당진 삽교호 드론 라이트쇼 개막식을 개최합니다. 개막식에서는 전국 단위 댄스 경연 대회와 문화예술 공연, 10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6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드론 라이트쇼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드론 라이트쇼가 열리는 날마다 신성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과와 연계해 삽교호 바다공원 일원에서 드론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드론 라이트쇼에 모두 70만 1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행사를 통해 발생한 직접 경제 효과는 약 3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짓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거소 투표 신고서 전수 조사와 현지 조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예방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 투표 신고를 하거나 특정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이 학교의 고3 학생 A군이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중학교 시절 B교사의 지도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벌인 반면 평소 B씨의 학생 지도 과정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회부될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인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이 다쳤습니다. 2023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20대 남성이 교내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피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며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지만 교내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자료를 보면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범죄 교권 침해 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교권 붕괴를 꼽고 있습니다. 김도진 대전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은 교권 강화와 학생들의 인권을 모두 존중, 양립할 수 있는 근본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해안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78억 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현장 접수 준비와 세부 지침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지난 2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읍면 담당자 회의를 열고 읍면별 협조 사항과 현장 안내 체계를 공유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해 대상자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남 방송에서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성군수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박정주 후보를 만나봅니다. 홍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서비스업이 70%가 넘는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도청 수보도시임에도 퇴보인로에 있는 고향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축적된 역량과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홍성의 변화와 홍성의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충남에서 산업 경제 전문가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같은 충남 산업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왔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을 오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축적된 역량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의 발전은 초짜가 아닌 축적된 역량과 능력으로 홍성을 변화시킬 준비가 있는 박정주가 최적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홍성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같은 홍성 경제를 이루는 기본 주체들한테 소득을 높여주는 행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져야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홍성은 서비스업이 70% 이상 되고요. 1차 산업, 농업도 8% 이상 됩니다. 주로 서비스 1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제조업의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지역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확신을 주어가지고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 투자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홍성 경제를 발전시키고 홍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공모에 미활용 LNG 냉열 기반 에너지 절감형 산업용 가스 생산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월부터 충남도 고등기술연구원 등 8개 기관과 민간기업인 YK스틸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진시는 YK스틸 당진제철소 부지에 195.3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9년까지 미활용 LNG 냉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산업용 가스 생산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탄소 배출 저감, 신기술 기반 사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봄철 퍼플인젠스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퍼플인젠스균은 한 번 끓인 음식이라도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증식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축제나 행사장, 집단 급식소와 대형 음식점 등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을 장시간 보관하거나 상온에 방치할 경우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홍성군 보건소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 등은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조리하고 보관 시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따뜻하게 먹는 음식은 60도 이상, 차갑게 먹는 음식은 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조리된 보관 음식은 75도 이상으로 재가열한 후 섭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8,192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는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20%를 추가 지원해 어업용 면세유 수준인 70%까지 보전하고 사료 구매 자금 융자 규모를 800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의료 현장의 주사기 등 핵심 소모품을 도가 직접 구매해 지원하고 중동 위기 피해 기업에는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폐비닐 자원화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 에너지 자원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4월 말부터 신청사 부진에 기존 건축물을 해체해 나섭니다. 현재 신청사 부지에 대한 손실 보상은 85%가 진행됐으며 영업권은 100%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진의 철거 대상 건축물은 모두 25개 동으로 해체가 진행되는 건축물은 보상이 완료된 20개 동입니다. 서산시는 성면이 함유된 건축물 6개 동을 우선 해체하고 손실 보상을 통해 대상 건축물 25개 동을 단계적으로 해체할 예정입니다. 또 소음과 분진의 최소화를 위해 방진망 설치와 살수 작업 등 저감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해체가 완료된 일부 부지는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신청사 착공 전까지 임시 주차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19일까지 재난 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올해 점검 대상은 공사장 등 건축시설과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모두 1,154곳입니다. 충남도는 시설별 점검 지침을 활용해 점검을 진행하고 유관 점검이 어려울 경우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결함은 긴급 안전조치 후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 도민이 평소 위험하다고 느끼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 신청제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청양군이 신규 공중보건의사 10명을 확보하고 보건소 등 현장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청양군은 올해 공중보건의사 12명 전원의 복무가 만료됨에 따라 우려되던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인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인원은 의과 7명과 한의과 2명, 치과 1명 등 공중보건의 10명입니다. 이들은 보건의료원 응급실과 읍면 보건지소 등에 배치돼 근무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 구매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1,335억 원으로 지원금은 신규 사료 구매나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1.8% 이자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농가당 대출 한도액은 한유구와 낙농, 산란계 기준 6억 원입니다. 다만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 등은 최대 9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중앙호수공원과 성남천, 성현천 일원을 대상으로 합동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역은 기온 상승으로 모기 등 위생 해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예년보다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위생 해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 3주 앞당겨 방역을 추진했습니다. 방역반은 산책로와 풀숲 등 해충 서식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서산시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방역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홀몸노인 결연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새마을 부녀회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연 인연은 6천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 확대됐으며 충남도는 이달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밑반찬 제공과 청소 빨래 등 생활 지원, 말벗 서비스와 명절 가정의 달 기념 문풀 전달, 동절기 김장 나눔 등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노인 인구는 50만여 명으로 이 중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한 달 살기 관광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예산군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참가자는 예산군에 머물며 자유여행을 하고 개인 홍보 매체를 통해 관광지와 숙박, 축제 등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체류 기간은 일주일 이상 30일 이하입니다. 예산군은 참여자들의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장기 체류 관광 자원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12월까지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토양 오염 현황을 파악해 오염을 예방하고 오염 발생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조사 대상은 폐기물 처리, 재활용 관련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노후 및 방치 주유소 지역 등 230곳입니다. 분석 항목은 중금속류와 유류, 유기용제 등 23개 항목입니다. 조사 결과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밀 조사를 통해 오염 정도를 확인하고 정화 보건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는 내년 4월 이후 토양 지하수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충남 선관위가 21일 태안군 가족센터를 방문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선거 절차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지방선거 투표 절차와 유의사항, 정당 보조의 정책, 공약 확인 방법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실제 투표소와 유사한 환경으로 만든 모의투표 체험 등 실습 위주의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충남 선관위는 태안군을 시작으로 도내 4개 지역에서 모두 8회에 걸쳐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태안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 개막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태안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태안 군민들이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5일 개막을 앞둔 태안 원예치유 박람회장. 박람회장 곳곳에 꽃을 활용한 조형물이 들어서는 등 개막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40개국에서 관람객 18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꽃축제와는 다르게 원예와 치유의 결합이라는 특색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꽃축제들이 있는데 그보다도 이 소중한 치유 박람회는 결코 후회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즐기고.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태안 군민들이 나섰습니다. 400여 명 규모로 구성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번군민 지원협의회는 지난해부터 홍보와 환경 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 일주일 전에는 태안 전역을 돌며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 방문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생어 화분과 방향제를 설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도로변 공원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태안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협의회에서는 우리 군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노력해왔다고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해양치유센터와 태안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태안군은 관광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주변 상가들에 대한 친절, 바가지 요금 근절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다시 찾고 싶은 태안을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간 열립니다. 국내 최초로 원예와 치유를 주제로 한 태안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국내를 넘어 국제를 대표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